이번 주제는 2차 방정식이 도형 속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도형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먼저 조금 기부터 죽죠. 근데 조금만 연습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오각형이 있대. 자, 먼저는 이 정오각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일단 정오각형의 내각의 총합입니다. 그걸 뭐 알아야 돼요. 정오각형의 내각의 총합. 이거는 선생님도 공식을 안 외우고 있습니다. 나도 공식을 안 외우고 있고 그때그때 계산해서 구하는 거니까 그 계산하는 원리를 잘 보세요. 자, 사각형이 있습니다. 굳이 정사각형이 아니라도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잘라보세요. 이렇게 잘라보면은 삼각형이 두 개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사각형. 자, 사각형은 삼각형 두 개입니다. 그러면 삼각형 두 개의 내각의 총합을 구하면 180도짜리가 두 개 있죠. 그래서 360도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삼각형으로 쪼개보면 됩니다. 그러면 오각형이라고 하는 애는, 자, 오각형이 있습니다. 오각형이 있으면 정오각형이 아니라도 돼요. 삼각형 한 꼭지점에서 쪼개보는 한 꼭지점에서 선을 내려서 이렇게 하나, 둘, 이게 내릴 수 있죠. 그래서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하나, 둘, 세 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80도짜리가 3개 있으니 540도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이 원리를, 유도되는 원리를 알고 있으면 이 뭐 어떤 도형 갖다 놔도 그냥 한 꼭지점에서, 주의하세요. 한 꼭지점에서 꺼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꺼면 안 돼요. 한 꼭지점에서 선을 딱딱딱 내려서 삼각형이 몇 개로 쪼개지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생 때 요 가지고, 중1 때죠. 요 가지고 이제 뭐 내각의 총합 구하고 여차저차하고 하는 것만 많이 했죠. 기억은 안 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정오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540도입니다.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은 이 각도 하나를 알아야 돼요. 이거 각도 하나를. 그래서 540도인데 정오각형이니까 5개로 똑같이 나눠지겠죠. 똑같이 나눠주게 되면은 540도를 5로 나눠주게 되면은 108도가 나옵니다. 이 각도가 108도입니다. 자,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나머지 두 각은 72도에 반반 나눠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36도, 이쪽도 36도입니다. 괜찮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지만 어떤 특정한 도형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보조선 하나를 좀 떠올려야 됩니다. 정오각형 같은 경우는 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그어 주셔야 됩니다. 선을. 왜? 지금 이 삼각형 보이죠? 지금 이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도 이 삼각형과 동일한 성질들이 생깁니다. 각도들의 관계.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자, 이렇게 한번 꺼보면 요 삼각형에서 꺼보면은 얘가 108도겠죠. 똑같으니까. 그럼 얘 36도입니다. 얘도 36도입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얘가 36도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은 72도가 되죠. 얘도 72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얘 첫 번째 나오는 이 도형, 자, 이 도형,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길이와, 그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집니다. 이렇게.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 정도 알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보면 요 닮음을 써야 돼요. 닮음. 지금 요 삼각형하고, 자, 요 삼각형이 어떠냐면은 닮았습니다.
AA 닮음이라 해도 되겠죠. 지금 얘가 지금 72도니까 얘는 자동 108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AA 닮음이라고 해도 돼요. 지금 요렇게. 자, 근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B의 길이입니다. B의 길이, 이 길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도형에서 방정식, 그러니까 어떤 길이를 구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잡는 건 기본이죠. x 이렇게. 그리고 요 길이가 2가 되죠. 왜 그러냐면 여기 2니까 정오각형이니까. 그럼 이게 이등변이라는 걸 알았으면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이등변이라는 사실. 이 길이가 자동 2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x 빼기 2가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도형 두 개를 봐야 되냐면은 첫 번째 요 삼각형 보이나요? 요 삼각형.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두 개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삼각형을 조금 뒤집어서 요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얘가 36도, 얘가 36도, 얘가 지금 108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길이가 2가 되고, 이 길이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다시, 잘못 적었죠. 자, 여기에 지금 x죠. x 빼기 2죠. 요것도 x 빼기 2고. 그래서 이게 x 빼기 2, 요거 x 빼기 2, 해서 요게 지금 2 요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대응되는 변이 2가 되고, 여기 대응되는 변이 2가 됩니다. 여기 대응되는 변이 요게 되고.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비례식만 세우면 돼요. 비례식은 x 빼기 2대 2는 2대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식을 세워주게 되면 얘 곱하면 x제곱에 빼기 2x가 4가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빼기 2x 빼기 4는 0이 되면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에 넣어주게 되면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자, 근데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겠죠. 음수가 돼버리니까 변의 길이는 기본적으로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x는 1 플러스 루트 5라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삼각형 요걸 P라고 잡을까? 요점 P라고 잡으면 삼각형 AEP가 첫 번째 삼각형 AEP가 이등변이다라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비례식만 세울 줄 알면은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 각도들, 관계들 잘 기억하세요. 요거는 상당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곤란해집니다. 자, 두 번째 도형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은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ABCD가 있다. 여기 지금 10이다 이 말이고,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ABCD의 내부에 한 점 P를 잡고 점 P를 지나고 정사각형의 각 변에 평행한 두 직선이 정사각형과 만나는 점 EFGH라고 하자. 뭐 이렇게 껐다 이 말이죠, 수직하게. 직사각형 PFCG 요 사각형 말하는 거죠, 지금. 둘레 길이가 28이고 넓이가 46일 때 AE와 AH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이 말은 2차 AE와 AE와 AH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2차 방정식의 2차 계수는 1이다. 이 도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겁만 먹지 않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겁을 먹어버리니까 문제 풀기 전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AE와 AH, AE는 요 길이고 AH는 요 길이입니다. 그래서 AH의 길이를 예를 들어서 알파, 요 길이를 베타라고 잡겠습니다.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는 자동 10 빼기 베타가 되겠죠. 요 길이는 자동 10 빼기 알파가 됩니다. 근데 요 길이와 같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요 길이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길이가 10 빼기 알파, 요 길이가 10 빼기 베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둘레 길이가 28입니다. 자, 둘레 길이는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2배 버리면 되죠. 자, 그러면은 두 개 더한 다음에 2배 하게 되면은 20의 2배, 40 빼기 알파의 빼기 베타의 2배,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겠죠. 자, 알파 더하기 베타. 이게 지금 28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보게 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12가 6 나오겠죠. 이렇게 6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넓이가 46이라고 되어 있는데 넓이는 10 빼기 알파와 10 빼기 베타를 곱하면 되겠죠. 자, 10 빼기 알파와 10 빼기 베타를 곱하게 되면은 얘가 지금 46이래요. 그럼 이쪽을 전개해 주게 되면은 100에다가 빼기 10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 더하기 알파 베타가 46 됩니다. 자, 이 자리가 지금 6이니까 마이너스 60, 40이죠. 그러면 넘어가게 되면은 알파 베타도 6 됩니다. 요 식과 요 식을 구해낸 이유 뭐겠어요?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근데 합을 알고 있고 곱을 알고 있죠. 그럼 끝났죠.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을 그대로 작성해 버리게 되면은 x제곱에 빼기 6x에 더하기 6은 0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게 지금 모의고사 문제인데 그닥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겁만 안 먹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겁을 먹어서 많이 못 푸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도전해 보세요. 비슷한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림과 같이 AB가 알파고 요 길이가 알파, BC가 베타, 요 길이가 베타. 직각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이라는 거 잊지 말고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일 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특정한 도형이 나오면은 특정한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해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암기의 영역이겠죠. 자, 먼저 요 안에 있는 이제 사각형이 정사각형입니다. 이 정사각형. 그러면 이게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그죠? 자, 그거 이해하고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합과 곱부터 구해놔야 되겠네요. 자, 두 근의 합은 4죠. 방금 봐서 알겠지만. 자, 두 근의 합은 4고 두 근의 곱은 2입니다. 자, 요 상태에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요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모르죠. 이걸 우리가 t라고 잡아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길이는 알파 빼기 t가 되겠죠. 그리고 이 길이는 t가 됩니다. 정사각형이니까. 그죠? 같으니까 다 같습니다. 이렇게. 자, 문제의 의도 이겁니다. 요 삼각형 보이죠? 요 삼각형 조그만 거. 요 삼각형과 이 큰 직각삼각형이 닮았습니다. A의 닮음이죠. 그죠? 닮았습니다. 그럼 비례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는 닮음. 그래서 비례식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 특정 그림, 직각삼각형에서 이 정사각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꺼놔도 알겠죠? 정사각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삼각형과 지금 이 도형은 이 삼각형, 그 다음에 제일 큰 삼각형 세 개 다 닮았습니다. 그래서 비례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비례식을 세워보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세우면 되죠. 알파 대 베타는 알파 빼기 t 대 t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 이거는 요거 대 요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알파 대 베타는
알파 빼기 t 대 t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그럼 요래 곱하고 이래 곱하게 되면 자, 알파 베타의 빼기 베타 t가 알파 t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입니다. 그 다음 얘를 여기로 넘기면서 t로 묶어주게 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죠. 근데 그게 여기서 2라고 알고 있어요. 4라고 알고 있어요. 4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t 값은 2분의 1 나오는 겁니다. 쉽죠? 자,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4를 곱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2가 되고 넓이는 제곱하면 되니까 4분의 1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방정식의 두 근이었냐면 요 방정식 요거 4x 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 자, 4x 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은 0의 두 근이 얘라는 이야기입니다. 4분의 1하고 2. 그럼 근과 계수관계 쓰면 되겠죠.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분의 m인데 자, 요거랑 요거 두 개 더하게 되면은 4분의 9가 되겠죠. 자, 그래서 m 값은 마이너스 9가 나오겠네요. 자, 두 근의 곱은 4분의 n이죠. 자, 요 두 개를 곱하게 되면 2가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n 값은 2가 아니라 2분의 1 되겠죠? 자, n 값은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이 m 값과 n 값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두 개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7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쉽죠? 닮음과 닮음이기 때문에 비례식을 써야 되겠다. 요 도형 자체가 그걸 의도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5번이고 꼭 기억하세요. 특정 도형은 특정한 상황을 생각해야 된다. 이해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암기를 하면서 숙달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번 문제도 이 특정한 그림,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문제 의도를 조금 눈치를 채야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고 하는 순간 뭐 생각할 거 없죠. 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두 근의 합은 8이고 두 근의 곱은 2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알파 베타인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 자, 이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거의 99%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2 때 이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자, 보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다. 그리고 내접하는 원이 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뭘 요구하는 거냐면 요 길이가 A, 요 길이가 B, 요 길이하고 C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넓이입니다. 이 문제의 의도는 넓이를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내접원의 반지름이 R일 때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넓이 구하는 방식은 이걸 밑변이라고 보면 이게 높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2분의 1 AB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내접원의 반지름과 관계된 넓이 공식은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한 다음, 그죠? R을 곱하고 2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2분의 R 세 변의 길이 다 더한 것 이렇게. 근데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같죠? 그래서 이 두 개 같다라고 놓는 겁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지. 그래서 꼭 외워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내접하는 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공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식 지금 요 변의 길이는 알파라고 표현되어 있고 요 변 길이는 베타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길이를 모르죠. 자, 이 길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은 AC는 자, 루트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상. 그럼 얘는 다시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하게 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입니다. 왜 이렇게 흘러가느냐? 이게 합과 곱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공식을 변형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8이 들어가게 되면 64에서
4를 빼는 거죠. 자, 64에서 4를 빼는 거니까 루트 60이 됩니다. 루트 60은 2 루트 15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C의 길이가 구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한 근으로 하고 2차 방향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반지름을 구해야 되겠죠.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이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는 알파 베타 되겠죠. 얘가 2분의 r 3변의 길이 다 더하면 3변의 길이 다 더하게 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 루트 15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r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얘가 지금 2죠. 2고 얘가 지금 8입니다. 자, 그럼 일단 2분의 1을 다 날려버리고 그럼 r이라고 하는 애는 결론적으로 8 더하기 2 루트 15분의 2가 되겠죠. 자, 2 약분시키고 이거 유리화 시키게 되면은 4 빼기 루트 15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근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조건에서 m과 n을 구하래요. 근데 보니까 mn이 유리수다. 자, mn은 유리수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켈렉은 이야기죠, 켈렉은. 그러면 한 근이 4 빼기 루트 15니까 나머지 한 근은 안 봐도 4 플러스 루트 15입니다. 앞에서 켈렉은 공부했죠?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m인데 그게 8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n인데 그게 1 되겠죠? 제곱제곱해서 빼면 되니까. 그럼 m은 마이너스 8일 거고 n은 1입니다. 자, 그러면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65로 나오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특정한 도형이 나오면은 특정한 어떤 공식이라든지 또는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념이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암기 영역이죠. 익숙해지고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해하고 숙달하도록 하세요. 이번 문제도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90도인 직각삼각형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 상황이 이겁니다. 지금 이 그림의 상황만 봐도 이거 안 읽어도 됩니다. 자, 보면 이 상황은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소공식. 자, 이 소공식을 쓸 때는 자, 여기 빗변 보이죠? 일단 빗변이 바닥 쪽에 오게끔 요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요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수선을 내린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랬을 때 공식들 외우고 있죠? 자, 보세요. 요게 A고 요걸 B라고 하겠습니다. 이 그림과는 달라요. 이 그림과는 다릅니다. 자, A, B, 요 길이가 C, 그 다음 요 길이가 X, 요 길이가 Y, 요 길이가 H. 이렇게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이걸 문자로 공식을 외우니까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오래 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원칙을 정해줄 테니까 그 원칙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 공식 외우는 건 쉽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소공식이라는 이 말이 붙은 이유가 이겁니다. 넓이를 구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지금 공식 유도하는 게 지금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걸 밑변이라고 하면 이건 높이죠. 그래서 2분의 1 AB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밑변이라고 보면은 이게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C 곱하기 H가 되고 같죠? 이거 똑같은 삼각형이니까 결국은 이게 없어지면서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A 곱하기 B가 C 곱하기 H다. 이렇게 이걸 이렇게 문자로 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소공식을 이름 붙은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걸 보세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겁니다. 그죠?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거 한글로 쓰면 소죠. 소자 쓸 때 이렇게 쓰죠. 그죠? 소 외우세요. 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공식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공식들이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변은 제곱하고 나머지 두 변은 곱한다. 이렇게. 이거 한 줄만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조금 기억해 주면 외울 거 없습니다. 자, 보세요.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여기가 1번 자리, 여기가 2번 자리, 여기가 3번 자리입니다. 그러면 1번 자리를 끼고 있는 변 두 개를 한번 찾아보세요. 1번 자리를 끼고 있는 두 변은 이 변과 이 변 아닙니다. 요거 아니에요. 요거 아니에요. 다시 요 변과 요 변입니다. 그죠? 그래서 1번 자리에서 이제 1번이라고 하는 요 꼭지점을 끼고 있는 변이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1번 자리 딱 봤을 때 올라가는 변은 A죠, A. 그죠? 나머지 두 변은 뭔가요? 요 변과 요 변은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A 제곱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A 제곱은 X 곱하기 C 이렇게 따지면 2번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공식을 만들 수 있어요. 올라가는 변이 이거죠. 세 변을 한번 찍어보세요. 2변, 2변, 2변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곱하고 나머지 두 변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H 제곱은 X 곱하기 Y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3번 자리에서 올라가는 변은 2변이죠. 2변. 그죠? 그 다음 2변 이렇게 세 개의 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B 제곱은 Y 곱하기 C 이렇게 됩니다. 이거 실수하지 마세요. Y 곱하기 X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이걸 지금 하나, 둘, 세 개를 따로 외울 필요는 없죠. 그냥 이렇게 한 줄만 좀 기억해 주면 됩니다. 어떤 상황?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이게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 또 이야기할 건데, 이게 소공식과 여러분들 2차 방정식 하고 있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이 소공식과 연계지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다.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변의 길이가 8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변의 길이가 3입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자, 가장 간단한 예시 하나입니다. 요 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요 변의 길이를 두 변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해 보시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요 변의 길이를 알파, 요 변의 길이를 베타라고 잡아주는 겁니다. 베타 잡아주면 소공식상 이 지점에서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죠. 그러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가 9라는 이야기입니다. 3제곱. 그죠? 9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변과 이 변 길이를 더하게 되면 8 나오죠.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8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합과 곱을 아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x제곱에 빼기 8x에 더하기 9는 0이다. 이렇게. 이해되죠? 자, 만약에 3이 안 주어졌다. 3이 안 주어지고 이제 숫자를 좀 바꿀 수 있겠죠. 공식에 맞게끔. 자, 요거는 요게 해당되는 거니까 좀 지워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 변의 길이가 3이에요. 그 다음에 요 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이 변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한대요. 그렇게 해서 공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걸 알파, 이걸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곱이 나옵니다. 이거 곱하기 이게 9라는 곱이 나옵니다. 그러면 합은 또 다른 방식으로 주겠죠? 그죠? 요렇게 문제가 응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기초입니다. 기초. 기본. 꼭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좀 외웁시다. 이거. 올라가는 변은 제곱하고 나머지 두 변은 곱한다. 이렇게 좀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일단 여기 보면 A가 1이고 B가 2라고 돼 있어요.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A가 3이고 B가 4면 2차 방정식은 중근 갖는다. B가 3A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 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실을 갖는다. 이거는 다 판별식 보라는 이야기죠. 자, 판별식을 부호를 판단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죠. 자, 판별식이 저 식에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이거의 부호를 보라는 이야기죠. 자, 근데 a가 1이고 b가 2래요. a가 1이고 b가 2라고 한답니다. 근데 c를 모르죠. 그래서 c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은 지금 a가 1이고 b가 2니까 a가 1이고 b가 2죠. 자, 그러면 이거는 루트 5입니다.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상. 그죠? 그럼 소공식상 이게 밑변에 있다고 봐야 돼요. 밑에. 그러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그죠? 자, 그래서 1 곱하기 2죠. 2는 c 곱하기 루트 5가 되고 결국 c는 루트 5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 판별식을 써보면 자,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5분의 2죠. 자, 그러면 이게 4 마이너스 루트 5분의 8 됩니다. 그죠? 얘는 8이고 얘는 2점 얼마입니다. 2점 얼마. 그럼 8을 2점 얼마로 나누면 4보다는 작죠? 그죠? 그럼 이건 무조건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죠? 자, 이게 기억이었습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는 A가 지금 3이고 B가 4입니다. A가 3이고 B가 4래요. 많이 보던 숫자죠. A가 3이고 B가 4입니다. 그럼 자동 이 길이는 5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소공식상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10입니다. C 곱하기 5랑 같으니까 C 값은 5분의 12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판별식을 보게 되면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16 빼기 5분의 144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질문이 뭐냐면 중근 갖는다고 돼 있죠. 이거는 아무리 봐도 0이 될 수 없죠. 판별식이. 판별식 0 돼야 중근인데 얘는 틀렸습니다. 중근이라는 말이 틀렸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니은은 디귿은 안 봐도 답이죠. 왜 그러냐면 디귿조차도 틀려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답이 없죠. 문제를 내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게 내신에서는 좀 이런 게 안 통하는데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이런 게 통합니다. 기억이 틀렸으면 이유는 무조건 맞습니다. 이렇게. 잘 모를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수능을 지향하는 쌤이라고 한다면 기억이 틀렸어. 니은 볼 거 없습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억이 지금 이 문제처럼 기억이 틀렸고 니은이 틀렸으면 디귿은 풀지 않아도 답입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볼까요? B가 3A면 자, B가 3A라고 돼 있어요. 자, B가 3A면 여기 3A라는 소리입니다. 요거는 그대로 A고 그럼 요 길이는 제곱하면 루트 10A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또 소공식상
C라고 하는 애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그러니까 3A 제곱이 다시 3A 제곱이 C 곱하기 루트 10A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A 날려주고, 그죠? C는 루트 10분의 3A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판별식을 보게 되면 B제곱, B가 지금 3A죠? 자, 9A 제곱, 마이너스 4A, C.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9A 제곱에다가 빼기 루트 10분의 12A 제곱이죠. 자, A 제곱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A 제곱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2를 3점 얼마로 나눠요. 그럼 4점 얼마겠죠. 그죠? 4점 얼마일 수도 있고 뭐 3점 얼마일 수도 있고 그냥 앞에 9가 있어요. 이거 무조건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 말이 맞아요. 이렇게. 이해되죠? 자,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중2 때 공부했던 소공식을 2차 방정식으로 다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안 외우면 곤란합니다. 이 문제는 노골적으로 소공식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보고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보면 일단 문제는 여기 보면 쭉 읽어보면은 여기 두 선분 PA와 PB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한대. 여기 가장 중요하겠죠. PA와 PB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고, 자, 일단 이 그림, 특정한 그림이 나왔죠. 여러 번 강조합니다. 특정한 그림이 나오면은 그 그림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지름이죠, 지름. 이게 지름입니다. 그럼 말 안 해도 얘는 90도입니다. 직각삼각형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수선을 내렸죠, 이렇게. 수선을 내리니까 이거는 소공식을 쓰라는 아주 노골적인 요청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 P의 길이와 PB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자, 요 길이를 알파로 잡고 요 길이를 베타로 잡겠습니다. 자, 그럼 소공식상 이것 곱하기 이거는 이것 곱하기 이거죠.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34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34고 38 24죠. 24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합을 구해야 됩니다. 합. 알파 더하기 베타. 근데 구할 방법이 없죠. 이 그림 속에서 직접적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러면 말 안 해도 쓸지 안 쓸지는 모르지만 구해놔야 되겠죠.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88, 64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곱을 알고 있고 제곱의 합을 알고 있으니까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합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그죠?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64에다가 플러스 2배의 알파 베타 48이죠. 자, 그럼 얘는 100에다가 112가 되나요?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110입니다. 조금 센스가 있으면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A와 B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A와 B를 구하는 게. 근데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입니다. 두 근의 곱이 B입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 합이 보이죠? 여기 합 마이너스 A. 여기 마이너스 A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A 제곱은 112가 되겠죠. 왜 좀 센스가 있어야 된다 그랬냐면 A 제곱 구하라 돼 있죠. A 제곱 빼기 B. 알파 베타가 B입니다. 24예요. 그러니까 B는 24. 이 상태에서 빼버리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112에서 24를 빼면 답입니다. 얼마죠? 88인가요? 그죠? 88입니다. 이렇게. 괜찮죠? 자, 소공식과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도형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의 길이가 180인 직사각형 ABCD가 있다. 점 P는 점 A를 출발하여 D의 방향으로 매초 A 제곱만큼 점 Q는 점 C를 출발하여 B의 방향으로 매초 6A만큼 이동한다. 안 봐도 속도 문제겠구나. 그죠? 속도 문제. 자, 속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식 외우고 있어야죠. 속도,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죠. 요거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자, 이때 두 점 PQ가 동시에 출발하여 4초 후, 4초 후? 그러면 벌써 시간이 나와버렸죠. 그러면은, 자, P라고 하는 애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달리는 겁니다. 근데 속력이 A제곱만큼 달립니다. 몇 초. 그럼 4초 동안 달렸으니까 요 길이는 4A제곱 되겠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Q는 C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달립니다. 근데 몇 초? 6A만큼 이동합니다. 그럼 이거는 24A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길이는 180 빼기 4A 제곱이 되고 요 길이는 180 빼기 24A가 됩니다. 이렇게 변의 길이가 결정돼 버렸죠. 자, 이때 사다리꼴 ABQB, 자, ABQB 요거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다리꼴 PQCD 요거 말하는 거죠. 지금 넓이의 B가 2대 3이 되었을 때 A의 값을 구하라. 넓이의 B, 자, 넓이의 B, 넓이 표현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윗변과 아랫변이 표현됐고 여기도 윗변과 아랫변이 표현됐습니다. 그럼 높이가 없죠. 높이가 없죠. 자,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높이가 없다 하더라도 두 사각형은 요 사다리꼴 두 개, 요 얘와 얘는 높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B를 물어봤죠. 넓이 B가 주어져 있죠. B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높이가 수치적으로 얼마다 라는 걸 몰라도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 겁먹지 않으면 됩니다. 높이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구해도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사각형의 넓이. 자, 2분의 1에 밑변 더하기 윗변 하게 되면은 4A 제곱에 더하기 180 마이너스 24A죠. 곱하기 높이를 AB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넓이입니다. 이거랑 비율. 자, 2분의 1에 밑변 더하기 윗변. 이거죠, 이거. 그러면 180 빼기 4A 제곱에 플러스 24A에다가 높이는 AB 되겠죠. 이게 지금 2대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대 3이 되도록. 자,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서 왼쪽 변에서 자체적으로 소거가 됩니다. 2분의 1 날라가고 AB 똑같으니까 날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2대 3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요리 곱하면 자, 바로 적겠습니다. 마이너스 8A 제곱에 플러스 48A죠. 플러스 360B. 자, 3을 곱하면 요리 곱하면 3 곱합니다. 12A 제곱에 마이너스 72A입니까? 더하기 540 이렇게. 자, 이제 이걸 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항들을 다 넘기겠습니다. 그러면은 20A 제곱에, 그죠? 자, 48 넘어오면 빼기 48이니까 120 되나요? 마이너스 120A에 그 다음에 360이 넘어오게 되면은 얼마죠? 180인가요? 더하기 180은 0 됩니다. 그러면 20을 다 날려버리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A제곱 빼기 6A 더하기 9는 0이 되면서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A는 3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끝. 괜찮죠?
자, 이 문제에서는 요것만 좀 조심하세요. 높이를 공유하고 있다. 이 도형에서 높이를 공유하고 있고 비율을 물어보고 있으니 높이는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된다. 왜? 비례식을 쓰는 순간 이거는 없다 쳐도 되는 거니까 2분의 1도 없다 치고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에서 도형들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문제를 쭉 살펴봤는데 이거 말고도 형태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유형들이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